오늘은 아주 불편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가족에게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은 처음엔 박수를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하나씩 잃게 만듭니다. 특히 인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에 이 말을 반복한 사람들일수록 노후에 더 고립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인생을 망치는 3가지 자랑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말을 늘립니다. 괜찮다는 걸 확인받고 싶을수록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랑은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잠시 진정시키기 위한 방어적인 말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20년 지기 2사람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만날 때마다 말이 많았고 다른 한 사람은 늘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말 많은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 돈과 재물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집값이 좀 올랐더라. 이번에 투자 하나 잘 맞았어. 요즘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아. 말하는 사람은 자랑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기쁜 일을 나누고 싶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각자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사람, 자식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한숨부터 쉬는 사람, 노후 준비가 늦었다는 걸 혼자서만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잘 됐네, 대단하다 웃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그건 공감이 아니라 예의에 가깝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비교하려 하지 않아도 비교가 됩니다. 억지로 넘기려 해도 생각이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 순간부터 관계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뀝니다. 돈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듣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슬플 때보다 비교될 때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바꿉니다.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예전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날씨 이야기만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조용한 거리두기로 바뀝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절대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내 돈 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속을 미루고 연락을 늦추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빠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바쁜 거지?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날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복이 아니라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졌다는 사실을 어떤 말로 꺼내느냐가 문제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보다 그 사람이 가진 숫자로 그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자랑이 잦은 사람일수록 말은 많아지는데 관계는 얕아집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스스로 줄입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숨길 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관계를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더 자주 씁니다. 그냥 무난하게 지냅니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요즘은 조용히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 말이 상대를 편하게 하고 관계를 오래 남깁니다. 돈은
혼자 기뻐하면 복이 되지만 여럿 앞에서 자랑하는 순간 관계를 시험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돈 자랑은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말입니다. 두 번째 자랑,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관계는 가장 깊고 조용하게 흔들립니다. 이 자랑은 대부분 선의로 시작됩니다. 우리 애는 공부 걱정은 없어. 이번에도 반에서 1등이더라. 선생님들이 유난히 예뻐하시더라고. 부모에게는 자랑이라기보다 기쁜 소식을 전한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듣는 사람의 상황과 겹쳐질 때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아이 문제로 밤마다 잠을 설친 사람, 비교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이미 마음이 지친 사람,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자책하는 부모.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잘 컸네. 대단하다. 짧게 맞장구를 치고 화제를 넘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자식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자랑의 대상이 나가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더 말하지 못합니다. 돈 자랑은 불편하면 거리를 두면 되지만 자식 이야기는 피할 수도 맞서기도 어렵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비교당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관계를 한 번에 끊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식힙니다. 자랑한 사람은 그 변화를 끝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날 접혀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다. 아이의 재능도 성취도 속도도 부모의 공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기 몫으로 타고 온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부모는 그 인연의 몫을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그때부터 자랑은 기도가 아니라 과시가 됩니다. 더 조심해야 할 건 이 자랑이 자식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기대는 전해집니다. 계속 잘해야 한다. 이 모습이 유지돼야 한다. 부모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 아이의 어깨 위에 말하지 않은 짐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식을 자랑하던 부모일수록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애가 갑자기 변했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사실은 그 자랑이 아이에게 숨쉴 틈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더 존중하는 부모는 자식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제 갈 길 가느라 바쁩니다. 부모가 해줄 건 다 했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 말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조용히 응원해야 할 인연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식 이야기를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관계를 위해서도 그게 가장 오래 갑니다. 세 번째 자랑, 술과 주량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봅니다. 이 자랑은 대부분 가볍게 시작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거뜬해. 어제도 2병 마셨는데 멀쩡했어. 술에는 내가 좀 세지. 분위기를 띄우려는 말이었을 겁니다. 어색함을 풀려고 괜히 한마디 보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장면을 떠올립니다. 술자랑을 들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스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제어가 잘 안 되던 순간, 취하면 말이 거칠어지던 장면,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넘기던 태도.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 선이 없구나. 술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강함을 드러내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제하지 못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 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가? 그래서 술과 주량을 자랑하는 말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말은 가볍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더 오래 곁에 두는 사람은 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마셔도 조용히 마시고 취해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 하나로 사람들은 판단을 끝냅니다. 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불교에서는 술을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기쁨이 아니라 방심의 문이다. 술이 문제라기보다 술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량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통제력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말없이 거리를 둡니다. 술자랑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이 자랑이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맡기지 않게 되고 책임이 필요한 자리에 부르지 않게 됩니다. 말은 웃으며 섞어도 마음속에서는 선을 긋습니다. 이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그 판단은 다시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술 이야기를 줄입니다. 못 마셔서가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기 격이 말 한마디로 내려간다는 걸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대신합니다. 적당히 마십니다. 이제는 술이 예전 같지 않아요. 분위기만 즐깁니다. 그 말이 사람을 편하게 하고 자리를 오래 이어줍니다. 술은 잘 마시는 걸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잘 멈출 줄 아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술과 주량 자랑은 사소해 보여도 가장 빠르게 사람의 격을 드러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술과 주량 자랑.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말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말로 증명될수록 가볍게 평가됩니다. 돈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형편을 봅니다. 자식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축하보다 비교를 먼저 떠올립니다. 술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강함이 아니라 절제의 부재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랑은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도 곁에 사람이 남아있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아낍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걸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다 인연 덕분이죠.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이 말들은 자신을 낮추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자랑을 멈춘다는 건 나를 숨기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고 노후를 고립시키지 않는 준비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사람의 무게는 커지고 자랑이 사라질수록 사람은 곁에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은 말로 빛나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삶에 바로 닿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